형이 죽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연대보증 20억, 이제 동생이 갚아야 합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6년 만에 빚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죽은 형을 봤습니다. 분명히 형이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상철입니다. 올해 67살입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상철씨? 나 경이에요. 형수. 형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형이 사고 났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교통사고예요. 지금 병원인데. 의사가 안 될 것 같대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형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요? 방금 돌아가셨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형. 박상민. 저보다 3살 위. 70살. 어떻게 된 거예요? 차에 치였대요. 횡단보도에서. 그 자리에서. 형수가 울먹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족분이세요? 네, 제가 동생입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형님을 볼 수 있을까요?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형이 누워 있었습니다. 형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왜 이러세요, 형님? 저 두고 어떻게 가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형이 웃고 있었습니다. 형. 어떡해요? 이렇게 가시면.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상민 씨 동생 되시는 분? 네, 그런데요. 저희는 상민 씨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입니다. 채권자요? 네. 총 20억입니다. 연대보증하셨죠? 이제 동생분이 갚으셔야 합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이요? 무슨 소리예요? 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상철 씨 도장 찍혀 있습니다. 10년 전 날짜로요. 서류를 봤습니다. 제 도장이 분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맞았습니다. 이게 언제?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형이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철아, 형 좀 도와줘. 보증만 서주면 돼. 절대 폐 안 끼친다. 형님, 제가 보증을. 금액이 얼마인데요? 3억 정도. 작은 돈이야. 1년이면 다 갚아. 그래도 제발 이번만. 형 믿어봐. 꼭 성공할 거야. 믿었습니다. 형이니까. 평생 형을 믿고 살았으니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3억이 아니라 20억이었습니다. 이건 사기 아니에요? 저는 3억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20억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상환 계획 세우시고 연락 주세요. 남자들이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형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1965년. 저는 8살, 형은 11살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 상철아, 미안하다. 우리 형만 공부시켜야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형은 머리가 좋단다.
대학만 보내면 우리 집안 일으킬 수 있어. 내 아버지. 넌 형 뒷바라지나 해라. 어린 마음에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따랐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다녔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받았습니다. 형 학비로 2만 원 갔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상철아, 형 서울대 붙었다. 축하해요, 형님.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학 4년. 저는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달 형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1976년. 형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상철아, 이제 형이 벌게.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 고마워요, 형님. 하지만 그해 저는 24살에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형 결혼식이었습니다. 상철아, 결혼 자금 좀 도와줘. 500만 원만. 형님, 제가 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건 제 결혼 자금인데요. 형 결혼하고 나면 바로 갚을게. 2년만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500만 원을 형에게 줬습니다. 제 결혼은 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980년.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순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전세금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월세 살아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힘으로 모으면 돼요. 1985년. 형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사업 자금 3천만 원만 빌려줘. 형님, 그건 우리 전세금인데. 곧 갚을게. 사업 성공하면 10배로 갚아줄게. 전세금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다시 월세로 옮겼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상철아. 사업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괜찮아요, 형님. 천천히 갚으세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형을 위해. 오직 형을 위해. 이제 은퇴했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모은 돈 5억.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고 20억 빚이 제게 왔습니다. 장례식 사흘째 되는 날, 형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상철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조문객 없는 방으로 갔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상철 씨. 정말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형은 사업이 다 망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빚이 이렇게 많은 줄. 상철 씨가 보증 선 거 형이 말 안 했어요.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형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험금이 나와요. 10억. 보험금이요? 네. 형은 3년 전에 생명보험 들어놨어요. 사고사라 보험금이 10억 나온대요. 그거 받으면 상철 씨랑 나눌게요. 절반씩. 5억씩. 형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6억 드릴게요. 상철 씨가 더 고생하셨으니까. 형수가 다시 울었습니다. 제발 빚 좀 갚아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 갚아요. 상철 씨가 도와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고마워요, 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형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형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6억을 받으면 제 돈 5억 합쳐서 11억. 나머지 9억은 어떻게든 갚아야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을 화장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빚이 정말 20억이에요? 응. 어떡해요?
우리 노후 자금 5억밖에 없는데. 형수님이 보험금 6억 준대. 그럼 11억. 나머지 9억은? 9억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집을 팔아야지. 집을요? 우리가 30년 산 이 집을요? 어쩔 수 없어. 연대보증이야. 안 갚으면 우리가 파산해. 아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30년을 모아서 산 집인데. 다음 날부터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상철 씨 맞죠? 돈 언제 갚으실 겁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 팔고 있습니다. 집 파는 거 오래 걸려요. 일단 이자부터 내세요. 이자가 얼마인데요? 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20억에 월 1.2% 이자입니다. 법정 이자보다 낮게 쳐드린 겁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제 퇴직 전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든 내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채권자가 나갔습니다. 딸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아빠야.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아빠, 큰아버지 빚 얘기 들었어요. 응. 아빠, 제발 우리까지 망하게 하지 마세요. 은주야, 아빠가 지금. 저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대출도 있고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은주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솔직히 화나요. 정말 화나요. 은주야, 그게 무슨 소리냐? 평생 큰아버지 뒷바라지만 하더니 결국 우리 가족 미래까지 망치는 거예요? 우리 대학 등록금 낼 때도 결혼 자금 줄 때도 항상 큰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으면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은주야. 근데 한 푼도 안 돌려받으셨죠? 40년 동안. 그러고도 또 보증을 서요? 형제니까. 형제요? 형제가 이렇게 해요? 아빠는 큰아버지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전 이제 아빠가 원망스러워요. 평생 우리보다 큰아버지만 생각하셨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큰아버지 일 도와주러 가셨잖아요. 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도 안 오셨잖아요. 은주야, 그 결과가 이거예요. 20억 빚. 아빠, 이제 우리 인생 끝났어요. 알아요? 제 애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우리 집 담보대출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이제 아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8억을 받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퇴직금 5억을 보탰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었습니다. 형수에게서 받은 보험금 6억도 넣었습니다. 총 19억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계속 불었습니다.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박상철 씨, 원금이 아직 15억 남았습니다. 15억이요? 19억을 갚았는데요. 이자가 불어서요. 3년 동안 이자만 4억입니다. 말도 안 돼. 매달 이자를 냈는데. 그건 지연 이자고요. 원금 이자는 별도입니다. 그럼 대체 얼마를 갚아야? 계속 갚으셔야죠. 절망적이었습니다.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집, 15평. 월세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월 150만 원.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월 180만 원. 딸 은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돈이 어디 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병원 가야 해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과로였습니다. 많이 쉬셔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돼. 파산하면 은주한테까지 피해가.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그렇게 다시 3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건강을 갈아넣으며. 이제 5억만 남았습니다. 아내 몰래 숨겨둔 돈이 있었습니다. 비상금 5억. 아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준 유산이었습니다. 여보, 이 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아프면 쓸 돈이에요. 약속해요. 알았어. 절대 안 건드릴게.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약속 못 지켜서. 마지막 5억을 갚았습니다. 6년 만에 20억을 다 갚았습니다. 영수증을 받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은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반겼습니다. 여보, 정말 다 갚았어요? 응. 이제 끝났어. 고생 많았어요. 정말. 아내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6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없었습니다. 건강도 돈도 가족도. 다음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앞에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중절모를 쓴 남자. 회색 자켓. 키, 체격, 걸음걸이. 형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님.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다 말고. 그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형님 같았는데.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시장에서. 형님을 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형님은 6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6년 동안 고생해서.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형이 나타났습니다. 상철아, 미안하다. 형님.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형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 씨, 빚 다 갚았다며? 네, 형수님. 힘들었지만 다 갚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정말. 형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예요. 형수님, 그런데 말이에요. 응? 보험금 10억 중에 6억 받고 나머지 4억은 형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래요. 혹시 그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상철 씨. 네. 그 돈 이미 다 썼어요. 네. 4억을요? 형 빚 갚느라. 저도 빚이 좀 있었거든요. 다 갚았어요. 하지만 4억이나 되는데 그렇게 빨리. 미안해요. 정말 한 푼도 안 남았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6년 전 울면서 미안하다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아내도 쓰러지고. 상철 씨, 저도 힘들어요.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전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후 형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 씨, 나 경이에요. 네, 형수님. 형 생각이 자꾸 나서 잠이 안 와요.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 무슨 꿈이요? 형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배고프다, 춥다, 괴롭다고. 상철 씨, 우리 형 묘 다시 써야 할 것 같아요. 묘를요? 왜요? 무속인한테 봤더니 선산 자리가 안 좋대요. 물이 안 좋아서 형이 편히 못 쉰대요. 하지만 묘 이장하는데 5천만 원 든대요. 상철 씨, 절반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2,500만 원. 우리 전세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형수님, 저희가 지금 전세 사는데 그 돈까지는. 상철 씨, 형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형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동생이 그것도 못 해줘요. 형수님, 상철 씨가 평생 형 뒷바라지 했잖아요.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제발요. 형을 편히 보내주세요. 망설여졌습니다. 형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아내랑 상의 좀 해볼게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형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나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형수님이 묘 이장하자는데 2,500만 원 도와달래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형님이 꿈에. 꿈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전세금이 얼마나 남았는데요.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것마저 주면 우리 거지 돼요.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형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희도 정말. 알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형수님. 상철 씨, 형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동생이 형 묘도 제대로 못 쓰게 한다는 걸. 그게 아니라. 됐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형수님이 달라졌어. 한 달 후 형수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철이 경희 씨가 집 정리한대. 혹시 형님 유품 가져갈 거 있으면 가보래.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형수 집으로 갔습니다. 형수님, 정리 도와드릴게요. 아, 상철 씨. 고마워요. 마침 잘 왔어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가구들, 새 가전제품, 거실에 큰 TV. 6년 전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돈 다 썼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안방도 바뀌었습니다. 새 침대, 새 화장대. 형수님, 집이 많이 좋아졌네요. 아, 이거요? 친척이 쓰던 거 물려받았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다 새 것이었습니다. 형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책장을 뒤지는데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봤습니다.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박상민. 2018년 3월 10일. 인천에서 방콕. 편도. 2018년 3월 10일. 형이 사고 난 날이 3월 17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태국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는 뜻입니다. 왜 형님이 태국을? 편도로. 더 뒤졌습니다. 여권도 있었습니다. 형 여권. 2018년 발급. 이상해. 사고 나기 직전에 여권 새로 만들고 태국 갈 준비를 했다는 건가? 봉투 안에 메모지도 있었습니다. 방콕 수쿰빗 소이 23. 402호. 월세 5만 바트. 태국 주소였습니다. 형이 쓴 글씨였습니다.
형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상철이도 왔네. 어서 와. 형님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술을 마시며 형 얘기를 했습니다. 상민이 그놈 갑자기 가버려서. 그러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상철이 고생 많았다. 빚 다 갚았다며? 네. 겨우 갚았습니다. 술이 취하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응. 상민이 그놈 태국에서 잘 지낸다던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상민이 죽었잖아. 아니, 진짜야. 내가 태국 갔다 온 친구한테 들었어. 농담하지 마. 상민이 화장했어. 유골함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야, 진짜라니까. 그 친구가 방콕에서 봤대. 분명 상민이었대.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님, 그거 확실한가요? 내 친구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한국 식당에서 봤대. 설거지하고 있더래. 언제요? 한 달 전쯤. 아니다, 2달 전인가. 어디 식당이요? 수쿰빗 쪽이라던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장에서 본 뒷모습, 태국행 티켓, 메모지의 주소, 그리고 목격담. 설마 형님이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사람 찾기요. 태국 방콕에 있을 것 같은데. 사진 있으세요? 형 사진을 건넸습니다. 장례식 때 영정사진.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방콕 수쿰빗 지역. 혹시 이 주소 아세요? 메모지를 보여줬습니다. 소위 23이요? 알죠.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예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태국 현지 조사니까 200만 원 정도요.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상철 씨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사진 보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주세요. 이메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형이었습니다. 방콕 거리를 걷는 형. 한국 식당 앞에 서 있는 형. 작은 원룸 콘도에 들어가는 형. 6년 늙었지만 분명히 형이었습니다. 왼쪽 귀 뒤에 점. 걸을 때 왼쪽 어깨가 약간 처지는 것. 다 똑같았습니다. 죽지 않았어. 형님이. 살아있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올게. 1박 2일. 갑자기 여행을? 돈은 어디서? 친구가 쏜대. 빚 갚은 거 축하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비용 내고 남은 마지막 돈 150만 원을 썼습니다.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수쿰빗 소이 23. 오케이. 30분을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콘도 건물. 4층짜리.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402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형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6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 택배요. 택배? 안 시켰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형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철아.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여길.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 빠르게 올라오는 소리. 거기서 돌아봤습니다. 태국인 남자 둘이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 날카로운 눈빛. 누구세요? 형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문을 잠갔습니다. 형님, 저 사람들 누구예요? 경희가. 경희가 보낸 놈들이야. 형수님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 박상민. 나오지 않으면 부순다. 태국어와 한국어가 섞였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베란다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4층. 뛰어내릴 수 없는 높이.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어. 빨리. 형이 난간을 넘었습니다. 저도 따라 넘었습니다. 67세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문 부서지는 소리. 저기다. 잡아. 옆집 베란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형님, 빨리요.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 놓치지 마. 둘 다 잡아. 1층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택시, 택시, 택시가 섰습니다. 뛰어 탔습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멀어졌습니다. 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도 헐떡였습니다. 형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형이 아는 곳이었습니다. 허름한 건물. 1박에 2만 원.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좁은 방.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형님. 설명해 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 상처라 형이. 형이 정말 잘못했다. 죽어 마땅한 놈이야. 사업이 망했어. 완전히. 빚이 20억이 넘었어. 알아요. 6년 동안 갚았어요. 미안하다. 그래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고 싶었어. 정말. 한강에 뛰어들까, 목을 맬까 매일 생각했어. 그때 경희가 말했어. 여보, 방법이 있어라고. 형수님이요? 그래. 죽지 말고 죽은 척 하자. 보험금을 타자고. 죽은 척. 생명보험 10억. 사고 사면 보험금 나오잖아. 그 돈으로 빚 갚고 우리는 해외로 도망가자고. 경희가 다 계획했어. 치밀하게. 형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연고 시신을 구했어. 경희가 병원에 아는 사람 있었거든. 돈 주고 샀어. 시신을요? 응. 신원 미상으로 죽은 사람. 키랑 체격이 나랑 비슷한 남자.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그 시신을 내 차에 태웠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전봇대에 들이받았어. 고의로. 차가 불타게. 어떻게 그럴 수가. 뛰어내려서 도망갔어. 경희가 차로 데리러 왔어. DNA 검사는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경희가 조작했어. 병원 직원한테 돈 줘서. 내 머리카락이랑 혈액 샘플 미리 줬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척하고 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 일주일 뒤 경희가 보험금 받으면 나눠 갖기로 했어. 5억씩. 그 돈으로 태국에서 새 삶 시작하려고. 그럼 형수님이 다 계획한 거예요? 그래. 경희가 머리가 좋거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었어.
법을 알아. 보험금 10억에 내가 갚을 20억까지 계산했어. 저요? 제가 왜 20억을 갚아요? 형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 섰잖아. 경희가 다 계산했어. 내가 집 팔고 퇴직금 쓰고 형수한테 받은 보험금까지 합치면 약 19억. 나머지는 이자라고 속여서 계속 뜯어내면 20억 넘게 갚을 거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저한테 빚을 떠넘길 생각이었어요? 계획적으로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형님은 6년 동안 여기서 편하게 살고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미안하다고요? 상철아. 제 딸이 저한테 등 돌렸어요. 평생 큰아버지만 생각하더니 우리 가족까지 망쳤다고. 제 아내는 70 넘어서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과로로 쓰러졌어요. 저는 아파트 경비 일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년이에요. 6년 동안 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살았어요. 형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상철아, 형이. 형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죽여도 싸. 알아. 근데 형도 당했어. 뭐라고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희한테. 나도 이용당한 거야. 형수님한테 당했다고요? 그래. 경희가. 경희가 날 배신했어. 무슨 소리예요? 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금 10억 한 푼도 안 줬어. 네. 태국 온 지 한 달 후 경희한테 연락했어. 보험금 받았어? 언제 보내줄 거야? 그랬더니 당신 목 없어. 나 혼자 쓸 거야. 이혼하자래. 말도 안 돼. 전화 끊어버렸어. 그 뒤로 연락 두절이야. 번호도 바꿨어. 형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나도 이용당한 거야. 경희한테. 처음부터 날 버릴 생각이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사셨어요? 6년 동안? 처음에 가져온 돈 조금 있었어. 5천만 원. 그거로 1년 버텼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옷까지 몇 벌. 오래된 가방. 그 다음엔요? 식당에서 설거지해. 한국 식당.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 여기 월세가 15만 원이야. 나머지로 먹고 살아. 그게 다야. 형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희가 감시를 붙였어. 아까 그놈들. 왜요? 내가 한국 돌아가면 다 들통날까봐. 보험 사기, 내가 갚은 돈, 나.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러 와. 내가 도망 안 갔나. 그리고 협박해. 한국 가면 죽을 줄 알아라고. 그래서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 무서워서. 경희가 뭘 할지 몰라. 형수님이 보험금 10억을 혼자 가졌다고요? 그래. 다 계획이었어. 날 버릴 생각으로. 그럼 제가 갚은 20억은요? 형이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경희가 가져갔을 거야. 전부는 아니어도. 어떻게요? 채권자들 기억나? 처음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네. 그중 일부는 경희가 고용한 가짜들이야. 뭐라고요? 처음 빚은 진짜야. 10억 정도. 근데 경희가 가짜 채권자들을 섞었어. 10억 어치. 내가 갚은 돈 중에 진짜 채권자한테 간 건 10억. 나머지 10억은 경희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6년 동안 갚은 돈 20억 중에 10억은 경희가 가져갔을 거야. 보험금 10억 합치면 20억.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어. 더요? 이자라고 받은 돈들.
그것도 일부는 가짜였을 거야. 계산해 봤습니다. 6년 동안 낸 이자만 4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총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 경의 목표가 그거였어. 30억. 30억으로 뭘 하려고. 빌딩 산대. 빌딩요? 태국 사는 한국 사람한테 들었어. 경이 얘기를 하더라고. 강남에서 빌딩 산 여자라고. 최경희라고. 확실해요? 사진도 봤어. 분명 경이었어. 명품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형수 최경희의 치밀한 계획. 형을 이용해 죽은 척하게 하고, 저를 이용해 20억을 뜯어내고, 보험금 10억까지 챙겨서 총 30억. 형도 버리고, 저도 이용하고, 혼자 30억을 가져간 것입니다. 형님, 아까 그 남자들은요? 경희가 보낸 감시자들이야. 한 달에 50만 원 준대. 나를 감시하고 도망 못 가게 하라고. 만약 형님이 한국 가려고 하면요. 죽이라고 했대. 사고로 위장해서. 그래서 못 가. 6년 동안 여기 갇혀 있어. 감옥이야, 여기가. 형이 창밖을 봤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상처라. 네. 저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매일 후회했어. 매일 울었어. 내 얼굴이 떠올라서. 형이 흐느꼈습니다. 형님. 넌 평생 형 뒷바라지만 했어. 대학도 포기하고 결혼도 늦추고 전세금도 빌려주고. 그런 너를 내가 배신한 거야. 20억 빚을 떠넘긴 거야. 형님, 그만하세요. 미안하다, 상처라. 정말 미안하다. 죽어서도 용서 못 받을 짓이야. 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형과 함께 형을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형수에게. 형수는 죗값을 받아야 해. 꼭. 밤 형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 상처라. 한국 돌아가세요. 뭐? 자수하세요. 그리고 형수 고발하세요. 하지만 경희가 보낸 놈들이 날 죽일 거야. 제가 돕겠습니다. 한국 대사관 가서 보호 요청하면 돼요. 이대로 도망만 칠 거예요? 평생 여기서 감옥같이 살 거예요? 그래도 형수한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30억 가로챈 놈한테? 형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도 피해자잖아요. 형수한테 이용당한 거잖아요. 하지만 나도 공범이야. 보험 사기한 거. 징역 살아야 해. 그러니까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면 감형받아요. 그리고 형수 잡을 수 있어요. 형이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뭐? 경희가 저를 이용했다는 증거. 가짜 채권자 고용했다는 증거. 그게 없으면 내 말만으로는. 있어요? 형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침대 밑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이거. 뭔데요? 경희랑 주고받은 문자. 다 백업해뒀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오래된 모델. 화면이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동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여보, 상철이가 정말 20억 갚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집값이 8억, 퇴직금 5억, 내가 주는 보험금 6억 합치면 19억이야. 나머지 1억은 이자라고 우겨. 가짜 채권자들 시켜서. 그럼 20억 넘게 뜯어낼 수 있어. 천재야, 당신. 그럼 우리 30억이네. 맞아.
보험금 10억, 상철이한테서 받은 20억. 완벽해. 30억이면 강남에 빌딩 살 수 있어. 월세로 평생 먹고 살고. 그래. 당신이랑 나랑 새로 시작하자. 상민이는 태국에 버려두고. 버려? 같이 안 가. 바보야. 당신이 살아있으면 보험 사기 들통나. 태국에서 영영 못 나오게 해야지. 역시 내 와이프. 똑똑해. 문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채권자 중에 우리 사람 4명 섞었어. 김철수, 박영호, 이상진, 최민수. 다 가명이야. 그들한테 간 돈은 내 계좌로 돌아와. 차명 계좌 4개 만들었어. 완벽하네. 상철이는 영영 모르겠지? 당연하지. 바보 같은 놈. 평생 형만 믿고 산 놈이야. 이용하기 딱 좋아.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의 눈물. 형님, 이거면 돼요. 결정적 증거예요. 그래? 네. 이거면 형수 잡을 수 있어요. 상철아. 한국 갑시다. 대사관 가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 함께.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입국했습니다. 먼저 경찰에 갔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무슨 죄목으로요? 보험 사기입니다. 6년 전에 제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경찰이 놀랐습니다. 박상민 씨? 죽은 걸로 돼 있는데요. 살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자 내역, 형수와의 통화 녹음, 태국 거주 증명. 공범이 있습니다. 제 아내 최경희. 모든 걸 계획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형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저 상철이에요. 상철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만나 뵙고 싶은데요. 왜요? 급한 일이에요? 보험금 얘기 좀 하려고요. 중요한 얘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형님 꿈을 꿨어요. 형님이 형수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리고 제가 태국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이상한 걸 봤어요. 태국요? 왜 거길? 만나서 얘기해요. 형수님한테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형수님 빌딩 근처 카페에서요. 좋아요. 내일 2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수는 예전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시계, 다이아몬드 목걸이. 형수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 이거요? 투자 좀 잘 돼서요. 투자요? 무슨 투자? 부동산이요. 강남 빌딩 샀거든요. 빌딩이요? 돈은 어디서? 아는 사람한테 빌렸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형수님. 왜요? 보험금 중에 제 못 5억만 주시면 안 될까요? 상철 씨 말했잖아요. 돈 없어요. 하지만 빌딩까지 사셨잖아요. 30억짜리. 형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태국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형님 만났어요. 살아계시더라고요. 형수가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형은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형수님이 태국에 가둬놨죠. 그리고 보험금 10억, 제가 갚은 돈 중 10억, 총 20억 이상 가로챘죠. 형수가 가방을 집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형수가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형님이 주셨어요. 안 돼.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고? 네. 어제 같이 들어왔어요. 자수했고요. 형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형수 빌딩 앞에 섰습니다. 경찰과 대동했습니다. 검사도 함께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최경애 씨 소유 빌딩. 30억 상당.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형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상철 씨, 여긴 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형수님, 체포하러 왔습니다. 뭐? 경찰이 나섰습니다. 최경애 씨, 보험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오래간만이요. 형이었습니다. 6년 만에 본 남편. 형수가 형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한국에 돌아왔소? 자수하러. 당신이 날 배신했을 때부터 준비했소. 증거 모으는 거. 형이 서류 뭉치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가짜 채권자 명단, 차명 계좌 정보. 안 돼. 형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상철 씨한테서 받은 돈이 내 계좌로 들어간 것 다 추적했소. 당신 혼자 30억 챙기고 잘 살려고 했지? 날 태국에 가두고 상철이 인생 망치고. 나는 이제 끝이오. 법의 심판을 받으시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나 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최경희는 남편 박상민과 공모해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무연고 시신을 이용해 남편의 죽음을 위장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상철로부터 가짜 채권자를 이용해 10억 원 이상을 가로챘습니다. 남편 박상민을 태국에 감금하고 감시자를 붙였습니다. 총 2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됐습니다.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가짜 채권자들의 증언, 태국 감시자들의 증언. 형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다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도 처벌받았습니다. 피고인 박상민은 보험 사기에 가담했으나 아내에게 이용당한 점, 자수하고 증거를 제출한 점, 6년간 태국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제가 갚은 20억 중 11억이 회수됐습니다. 형수명의 빌딩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8억에 팔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10억을 회수했습니다. 저는 피해 보상금으로 총 17억을 받았습니다. 6년 만에 제 돈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더 받았습니다. 3년 후, 형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났습니다. 새로 산 집, 아담한 아파트, 25평.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상철아, 나야. 형. 문을 열었습니다. 형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샜습니다. 허리도 굽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형님. 형이 현관에 들어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상철아. 일어나세요. 빨리. 아니야. 이렇게라도 용서를 빌어야겠어. 평생 미안하게 살겠다. 형으로서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상철아. 형님도 당하신 거잖아요. 형수한테.
그래도 난 너를 배신했어. 20억을.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돈도 돌려받았고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냐? 형제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형이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작은 가게 하나 할까 해. 분식집이나 편의점. 돈은 있으세요? 조금. 태국에서 6년 동안 모은 돈 300만 원. 300만 원으로 어떻게 가게를 해요? 알아. 그냥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지. 형님. 응?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수한 17억 중 5억을 형에게 줬습니다. 이걸로 가게 하세요. 제대로 된 가게. 받을 수 없어. 이건 받으세요. 형님 몫이에요. 상처라. 그리고 형님 약속하세요. 뭘? 이제 진짜 형제로 살자고. 서로 속이지 말고.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이제 진짜 형제로 살자. 남은 12억으로 저는 집을 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 은주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아빠. 은주야. 미안해요, 아빠. 그때 너무 심한 말 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 말이 맞았어. 얘기 들었어요. 아빠가 사기 당한 거였네요. 큰어머니한테. 응. 딸을 안아줬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형도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상민이네 분식. 성실하게 일합니다. 가끔 만나 밥을 먹습니다. 상철아, 장사가 잘 돼. 손님들이 많이 와. 다행이네요, 형님.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6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평생 형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삽니다. 아내와 함께, 딸과 손주들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박상철, 잘 살았어. 이제 행복해도 돼.